2024년 1월 15일입니다. 아직도 목감기가 좀 남아있어 목이 좀 갈라질 것 같은데 잠깐 갈라지기 전까지 잠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내일까지는 좀 추울 것 같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30대 여성의 시신 변사 부분에서 서울경찰청에서는 아무래도 자살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로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명확히 자살이면 자살, 타살이면 타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근거, 이거를 남겨두면은 사실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거죠. 변사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해갖고 요만큼 수사해서 요런 점이 있어서 타살, 그러니까 자살로 의심된다. 요면은 사실 타살로 의심되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변사 사건의 기록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한 기록을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공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로 송치해서 종결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사실 자살인지 타살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즉 말하자면은 확실히 결론 맺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일정 기간, 예를 들면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를 매장을 하고 그 매장한 이후에 한 2, 3년 후에 다시 그 시신을 장례 치를 수 있게. 요게 이제 왜 제가 계속 증거보관법, 모르그법, 시체공시서법, 부검이법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은 특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검이 분명히 됐고 그 기록이 당연히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매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화장이 아닌 매장 형태로 이런 절차가 안정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논란은 사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어떤 뭐 변사 사건, 뭐 자살,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런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명확하고 엉터리 결론을 내리고 그와 반면에 시체는 바로 화장해 버리고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저 새끼들이 뭐 한 거야? 혹시 누가 유산? 보험살인? 아니면 뭐 이런 거 사실 이 30대 여성의 변사 사건을 보면서 왜 이것이 이렇게 허부적거리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소위 말하는 언론이나 뭐 범죄 전문가라 이런 사람들도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거죠. 그냥 미스터리 뭡니까? 미스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미스터리일 수 있죠. 근데 이 미스터리를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이 이런 허브적거림, 지금도 과학수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수사의 기술은 발전했는데 시스템은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뭐 아까 어떤 기사를 봤더니 경찰대에서 CES에 광원 DNA 검출기 뭐 이런 걸 개발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이렇게 광원, 그러니까 자외선이든 이런 거를 불빛을 쫙 하면은 거기에 DNA가 있을 만한 곳에 이런 형태의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수사의 온도를 도와줄 수 있는 DNA 기술도 상당히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경찰의 변사 사건에 대한 처리 시스템은 너무 후져요. 그리고 이 후진 게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후진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바꾸지도 모르고,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냥 미스터리다.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수사의 기술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시스템적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인력도 더 필요하고,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그 30대 여인의 변사 사건 같은 사건이 미스터리가 되고 엉망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소위 경찰의 수뇌부 놈들은 전혀 안 하고, 경찰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자들, 다른 애들도 전혀 이런 감이 없고, 언론은 전혀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기자들 뭐 소위 뭐 PD 이런 애들 전 진짜 돌대가리들이 몰라요, 진짜. 이게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돌대가리죠. 제가 계속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이유는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자,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건에, 어떤 변사 사건이든 자살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있습니다. 자살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타살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소들이 왜 진화되지 않을까요? 발전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자살의 요소고 어떤 거는 타살의 요소로 하는 것이 왜 세분화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장의 소지품 상태라든가 아니면 부검 상태에 어떤 각도로 찔렀다든가 아니면 타인의 접촉 문제라든가 그 통화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물에 빠질 때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통화 기록상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면밀히 이 변사 사건 데이터를 축적해 놨다고 하면 좀 더 발전하고 진화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한 곳으로 수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연구하고 발전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 20년 전에 이게 사살이야 타살이야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사살이야 타살이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증거보관법, 보루고법, 부검입법, 그리고 데이터의 축적, 판단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그걸 복귀할 수 있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혀 맥락을 엉뚱하게 미스터리 아니냐. 그 미스터리 요소가 있죠. 처음에는 그런 면에서 이게 미스터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 있죠. 그런데 일정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럼 결론을 확 짓고 그 결론에 따라서 마감을 하고 그 마감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든가 이런 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시스템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게 과학사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이런 걸 따진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30대 여성의 변사 사건은 우리 수사 경찰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한계, 불비, 부족함이 낳은 것이다. 자, 지금 계속 이런 게 나오고 있네요. 뉴탐사에서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한, 이게 암살 미수범이라고 하는데 저는 살인 미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살 미수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 공범 존재 단서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나온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화면의 전후의 크로스백의 존재, 그 다음에 그 김모 씨가 택시기사한테 거기로 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문자에 찍힌 주소, 이 두 가지 중에 뒷부분이 더 누군가 배우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크로스백은 가방 안에 가방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백 자체의 존재가 누군가의 배후,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크로스백이 있고 크로스백을 누군가 전달해줘서 거기 안에 이 흉기를 넣고 이거라잖아요.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왜냐? 김 씨는 자기가 스스로 이 범행 도구를 갈아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도로 전달해 줄 이유가 없죠. 이거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두 번째, 주소 문제예요. 이 사람은 계속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지만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 전망대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도움을 받은 것이 누군가가 문자로 찍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알게 된 민주당 지지자 누구 아니면 이런. 근데 그 사람이 배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배우라고 하면, 그 배우가 조직적인 배우라고 하면 그걸 문자로 찍어서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얘기잖아요. 에이, 그런 배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협조, 고의적이지 않은 협조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민주당에서 음모론을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 그리고 조직적인 형태의 이 민주당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제 살인 미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라든가 누군가는 나쁜 놈. 계속 해온 전략 아닙니까? 상대당을 악마화하는 것. 물론 국민의힘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놈들일 수 있고 나쁜 놈들 많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이 뭘 할 것이냐?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어떻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스스로 어떻게 깨끗하고 깨끗한 후보들, 능력 있는 후보들을 해갖고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비전이나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음모론, 이런 형태의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갖고 실제로는 지지율 올랐습니까? 별로 뭐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민주당 제발, 누가 민주당에 이런 전략을 짜는지 모르겠지만 바보 같은 전략가 같지도 않은 전략가들에 휘둘리지 말고, 음모론자한테 휘둘리지 말고, 특히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자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민주당 스스로 개혁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내면서 스스로를 좀 업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 이런 식의 그 음모론과 누군가 배우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이해 못하면 그냥 거기서 거길 겁니다. 폭망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치 얘기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배우설은 그 김 씨의 범행 형태라든가 김 씨의 에러토매니아 그리고 극단적인 외로운 늑대에 비춰봤을 때 배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다. 물론 검찰에서 별도로 또 수사를 진행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결론 나올 수도 있어요. 재판단이니까. 자, 지금 몇 가지 여성 속옷만 노리는 변태 범죄가 기승한다. 기승까지는 아닌데 이걸 기사로 쓰고 싶겠죠. 특히 고양시 여기 고양 일산의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용우 의원이 비슷한 형태의 법을 발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범죄 목적의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성폭력 특별법을 개정을 발의했는데 이거죠. 성범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어.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주거침입죄 아니죠. 얘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강간미수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아무래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잠깐 문자 하나 보려고요. 갑자기 전화가 왔으면 죄송합니다. 요럴 때가 좀 당황스럽네요. 자, 실제로 이 범죄는 그러니까 침입해서 여성 속옷만 노리는 범죄는 성범죄로. 근데 문제는 절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방송이나 아니면 강의할 때도 저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이 절도범인데 여자 스타킹만, 여자 하이힐만 수십 개를 훔친다. 그럼 현행법상으로는 절도지만은, 절도지만은 실제 범행 의도는 성범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거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실제로 그의 의도가 그 범죄 의도를 찾아낼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걸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일종의 보완 조치로서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범죄 심리 분석이라든가 아니 범죄 예방관들한테 이 리스트를 넘겨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죠. 성폭력 범죄의 특별 조항을 마서 해갖고 이걸 처벌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는 놔두되 성폭력 처벌의 조항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이럴 경우 의심이 되는 경우에 프로파일러든가 누구 범죄 예방관에 한테 이들을 특별히 한 2년 3년 정도 연구하고 이 명단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파일러든 아니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사람들한테 연구하고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 지금은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방식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속옷을 훔치는 행위가 단순히 절도가 아닌 성범죄로 봐야 된다라고 기사를 쓰지만, 여기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라는 사람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단순 절도죄하고 다르고 성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성범죄로 인식해야 된다 라고만 했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로 처벌해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처벌해봤자 이게 얼마나 그 형량이 나오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20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부분이죠. 별도의 리스트를 통해서 프로파일러든 범죄 예방관이든의 어떤 활동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그게 MTC, 미국의 매사추세츠 트리트먼트 센터의 기본법처럼 인식되는 그걸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누굽니까? 이영복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분명히 주거 침입이고 무엇인가 이렇게 무전취식을 했지만 사실은 그 무전취식은 강도살인을 하기 위한 어떤 전조였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관리하고 리스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좀 더 큰 형태의 범죄 예방적 생각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가이드라인, 이제 신학기가 한 달 반 다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공동사업으로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히 법상 아니면 규정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도록 했어요. 학폭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개입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연수해서 훈련해갖고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실전적으로 할 것인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고 딱 했는데 그 실제로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행정의 가장 큰 문제죠. 제발 좀 만들고 있겠지만 제대로 학기 들어가기 전에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조 면허증이 130만 원에 운전면허증 위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 다른 사람의 면허증에다가 사진 입히는 정도입니다. 홀로그램이라든가 실제로 그거는 금방 걸립니다. 다른 문제는 이제 일반 문서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초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감 발행하고 뭐 이런 것들도 연결이 돼 갖고, 여러분도 이제 혹시라도 이런 나쁜 생각은 가지지 않겠지만은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어떤 뭐 면허증 뭐 위조해 드려요 뭐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저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 그 첩보 영화 수준의 것은 저거 10배는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현행법상 공문서 위조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애들이, 들키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애들은 사이버상에 이런 광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사기다. 그리고 그런 마음도 먹지 말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 그건 불법입니다. 혹시라도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지금 이제 그 인터넷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거지 않습니까?
경비원을 때리는 10대. 그래서 변명이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 경기도 남양주 12일 날. 100%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했다 그러는데 사후 합의했겠죠. 그죠? 자기가 경비원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경찰은 상해죄로 그러니까 이게 참 말 같지도 않은 게 이런 놈들이 참.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유튜버가 얘를 쫓아가서 무릎 꿇려놓고 야 너 잘못했지 라고 그걸 또 찍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적 구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권력이 못하는 어떤 거를 개인이나 특별한 어떤 집단이 마치 배트맨이나 이런 사람 식으로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년범의 특례라든가 소년 범들, 촉법소년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갖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직 경찰이 이 휴게실에서 자기 권총으로 자살을 했다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찰과 소방관은 찾아가는 강제적인 심리검사가 필요하다. 늘 말씀드렸죠.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은 글쎄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심리검사, 위험자들에 대해서. 총선이 88일 남았는데 전현직 경찰 간부가 수십 명이 출마 러시아입니다. 검사들 옷 벗고 나와서 출마한다. 그럼 경찰 고위직들은 이러면 문제가 없을까? 글쎄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법으로 정했고 그 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건 그겁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경찰은 이 정도면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것이 그겁니다. 어떤 검사는 사건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경찰서장이나 고위 간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조금 간접적이죠. 그래서 이게 행정 공무원 형태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수사 공무원 형태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건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피선거권이 선거에 대한 참여 이런 권한이 있는데 글쎄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700만 원에 남편을 미행해 드립니다. 사설 탐정 대부분 다 불법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터넷 안에. 글쎄요. 300에서 700 사이로 한다는데 아직 그래서 탐정제도를 국가 탐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자격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치밀하지 않으면 분명히 탐정제도는 필요한데 지금처럼 일단 남발되어 있는 민간조사사를 다 흡수해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분명한 거는 탐정제도는 필요하다. 근데 지금 발의된 걸로는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저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